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태어나서 쭉 살면서 지금은 모델 일을 하고 있는 에바라고 합니다. 17살 때부터 모델 일을 하면서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1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제 할 일에만 몰두하고 그 외의 일은 별로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성격상 남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을 뿐더러 일을 할 때 외에는 밖에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취미는 집에서 넷플릭스로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영화 보는 것이 유일합니다. 저는 한 달 전에 한국을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넷플릭스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게 봤다던 오징어 게임도 저는 안 봤고 스위트홈도 보지 않았는데 우연히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제 알고리즘에 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단 한 번도 한국 드라마를 본 적도 없는데 한국 드라마가 떠 있는 게 진짜 신기했습니다. 사실은 한국 드라마인지 몰랐어요. 그냥 썸네일만 보고 왠지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돼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만 빠져버렸지 뭐예요? 그때 아마 이틀 만에 드라마 전 시즌을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몰아본 드라마는 우영우가 처음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인터넷으로 우영우에 대해 검색을 해봤는데 찾아보니 한국 드라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들어본 계기도 됐죠. 그런데 우영우 이후로 계속 한국과 관련해서 드라마와 영화 같은 것들이 제 알고리즘에 잡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도 보고 지금 우리 학교는도 보고 스위트홈도 봤죠. 정말 재밌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지금 한 번 더 보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볼 법한 재미있는 작품들이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 알고리즘에만 한국 작품들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관심이 생기던 찰나에 저와 함께 일을 하던 작가님께서 이번에 자신이 출품할 작품을 위해서 함께 촬영을 하지 않겠냐고 저에게 제안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만 드라마 보는 걸 잠시 접어두고 본업에 뛰어들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한 달 정도를 아무 일도 없이 한국 드라마만 넋놓고 보니까 참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기 때문이죠.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작가님께서 보내준 시안을 살펴보니까 배경이 어딘가 낯익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작가님에게 혹시 제가 촬영을 할 장소가 어디죠? 라고 질문을 했더니 작가님께서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한국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려고 한다고 대답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살았는데 이제 한국에서 벗어나 현실을 살아가려는데 현실에서마저 한국과 함께라니 말이죠. 저는 얼마나 놀라워했는지 다시 작가님에게 작가님, 진짜 한국에서 촬영을 하는 거라고요? 저 어제까지 한 달 동안 한국 작품만 봤는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작가님께서도 그게 참 신기했는지 우와, 진짜 그렇니? 뭔가 이번에 나와? 내가 함께하는 이 작품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행 티켓을 예매하고 2주 후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대단한 매거진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촬영 환경은 꽤 열악했어요. 가끔은 촬영지 섭외가 잘 되지 않아서 도둑 촬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지가 고작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촬영이 쉽지 않을 거라 예상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게다가 드라마 촬영지야 워낙 유명하고 세트장이기 때문에 잘 갖췄을 테지만 한국은 아시아 나라 중에서도 저는 후진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본 아시아 나라 이름은 중국, 일본, 태국 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런 제 선입견은 한국 도착 후 얼마 되지 않아 깨져버렸어요. 저희가 어디 투자를 받아 촬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밥값이라든지 숙박비 같은 걸 굉장히 아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어도 저녁만큼은 마트에서 장을 봐서 음식을 요리해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마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이 후진국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아가 한국은 벨기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첨단 시스템이 도입된 선진국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가 간 곳은 꽤 큰 대형마트였는데 마트 입구에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AI 로봇 같은 게 있었습니다. 초콜릿이 있는 코너로 안내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꼬마아이도 쉽게 이용하길래 저도 이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로봇을 처음 본 저는 당연히 작동법을 몰랐는데 초등학생도 안 돼 보이는 꼬마아이가 로봇의 버튼 하나를 누르니까 그런데 완전 신세계였어요. 한국이니까 당연히 한국어로만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버튼을 몇 개 누르니까
마트 곳곳에 내가 찾는 물품이 어디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었고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 물품이 어디 있는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벨기에에서 종종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장 보는데 1시간씩 걸렸는데 이곳에서는 10분, 20분 만에 빨리 쇼핑을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이 로봇에 물건을 담으면 계속 따라다니니까 카트로 이용할 수도 있고 힘도 들지 않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또 있었어요. 저희 촬영팀은 작가님과 모델인 저를 비롯해 제 스타일을 도와주시는 분까지 총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머물 것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담다 보니 20만 원 정도 금액이 나왔어요. 렌트카를 빌리긴 했지만 그래도 물건이 너무 많아서 힘들겠다 싶었는데 계산대 직원분께서 5만 원 이상이면 댁까지 배송이 되는데 어떻게 댁에서 받아보시겠어요?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영어로 말이죠. 그 부분에서 저는 제가 편향된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봤던 게 너무 한심하다고 느꼈고 진짜 반성했어요. 오죽하면 저도 모르게 직원분께 죄송하다는 말이 튀어나왔을까요? 작가님도 넛을 놓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무튼 호텔로 배달 서비스를 신청했고 저희는 한국에 처음 오기도 했고 첫날이니까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호텔에 레이트 체크인 하겠다고 연락을 했죠. 그리고 작가님께서 미리 한국에 가서 첫날 어디서 식사를 할지 조사를 해오셨더군요. 청담동에 있는 유명한 한우 음식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했는데 정말 실망했습니다. 작가님께서 이동하는 중에 말씀하시길 이곳은 진짜 한국에서 너무 유명한 곳이고 또 지금은 금요일 저녁 시간대이기 때문에 못해도 1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겁을 주셨거든요. 하지만 막상 도착한 음식점에는 단 한 명도 줄을 서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작가님의 말 때문에 엄청난 맛집을 기대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줄을 서고 있지 않아서 맥이 축 빠지더라고요. 그때 작가님에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내비게이션 제대로 찍고 오신 거 맞아요? 아무도 없는데 이곳이 어떻게 맛집이라는 건가요? 질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작가님도 진짜 머쓱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왔는데 들어가야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직원분의 안내를 받는데 직원분께서는 혹시 예약하셨냐고 먼저 물으셨는데 저희가 예약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혹시 여기에 연락처 한번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수도 있습니다. 앞에 대기가 있어서 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 연락처 작성해 주시면 문자 메시지 갈 테니 그때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들은 직후 이게 뭔가 싶었지만 별로 의심하지 않고 작가님께서는 연락처를 적었는데 언뜻 보니 태블릿 PC에는 17번이라고 번호가 뜨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 앞에 대기 손님이 17팀 있다고 직원분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그때 마트 AI 로봇과 배달 서비스에 이어서 또 한 번 놀랐지 뭡니까? 가게에 아무도 없어서 바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앞에 17팀이나 기다리고 있다니요?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청담동 일대를 마냥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진짜 얼마나 맛집인지 30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저희는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10시간을 더 기다려서야 겨우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맛집이라고 작가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진짜인지 저희는 안심부위를 먹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소고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입에서 사르르 녹더라고요. 저와 스타일리스트 분은 가볍게 와인 한 잔을 곁들였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녁 9시가 넘어서 겨우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에서는 아까 저희가 마트에서 주문한 갖가지 채소와 음식을 보관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오니 친절하게 건네주셨습니다. 보통 벨기에에서 이렇게 했다면 아마도 호텔 직원분이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누군가 몰래 보관함을 털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벌써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제 물건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에 또 놀랐어요. 진짜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고작 6시간 밖에 안 됐었는데 놀람의 연속이었고 이 나라 혹시 천국이 아닌가 싶더라니까요. 이후로도 놀랄 일은 많았어요. 한국인들 모두가 친절했다는 것과 유일하게 한국에서만큼은 촬영지 섭외가 잘 돼서 도둑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한국은 사회 인프라가 세상 어떤 나라보다도 잘 갖춰져 있고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더 기대되는 나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번쯤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일로 왔기 때문에 많은 곳을 못 돌아다녔는데 다음번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여행차 꼭 와봐야겠습니다.